안녕하세요. 케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역시 LG가 신인 드래프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꼽은 투타 한 명씩 김범석과 박명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차차 이제 비시즌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고교 최고의 타자였죠. 그리고 최고의 포수인데 일단 2004년 5월 21일생입니다. 장원영과 동갑이죠. 그리고 키는 178cm, 조금 거포로서는 좀 작은 키예요. 저도 170대라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는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몸무게는 95kg. 좀 체격이 나간다, 조금 어떻게 보면 통통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포수고 우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고 출신의 선수입니다. 김범석의 그 다음에 고교 성적을 한번 보겠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쫙 보시면은 잘했는데 1, 2학년은 좀 스몰 샘플 있고 3학년 때는 홈런이 폭발했다. 요게 조금 다르다. 요게 조금 키포인트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타격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 선수 타격에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느냐? 일단 놀라운 타구 속도죠.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팀에도 이재원, 송찬이 이렇게 타구 속도가 빠른 선수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점은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타구 속도는 트랙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목동구장에서 최근 5개 전국 고교 야구대회 표본을 수집해봤습니다. 하드히트, 153km 이상의 하드히트 타구에서 김범석 선수는 162km를 평균 타구 속도를 때렸어요. 어마어마한 타구 속도고, 여기서 고교 레벨은 탑이었고, 이건 KBO 리그에서도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재원이나 이거를 훨씬 빵빵빵빵 넘기는 거지, 타구 속도가. 이건 KBO 리그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타구 속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선수 힘과 기술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인플레이 평균 타구 속도도 140.8km로 아주 훌륭하다는 거. 근데 하나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철원 선수 설레 인터넷고등학교 그라운드에 지명을 했습니다. 우투 좌타 내야수인데 이 선수 하드히트 발생 시 평균 타구 속도도 159.8km로 준수한데 인플레이 평균 타구 속도는 146km로 김범석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이철원 선수도 엄청난 유망한 자원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우리가 타구 속도가 빠른 사람을 고르는구나. 이재원과 송찬이, 그리고 지금 김범석과 이철원, 이런 선수들을 픽을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범석이가 왜 하드히트 평균 타구 속도는 더 빠른데 인플레이 평균 타구 속도는 좀 느릴까? 왜일까? 타구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강하게만 때리지 않아요. 소프트하게도 때리고, 특히 당기고 밀고를 할 줄 아는 타자입니다. 김범석의 고교 3년 통산 좌익수 방면, 중견수 방면, 우익수 방면을 보시면 좌익수 방면에도 26%지만 중견수 방면, 우익수 방면에도 거의 2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밀 줄도 안다. 밀면 인플레이 평균 타구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이런 게 아까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배팅, 툭 밀 줄 아는 타자. 타격 폼이 최준석이랑 좀 비슷한데, 내가 당기고자 할 때는 왼발의 스트라이드를 확 빼서 공간을 만들고, 밀고자 할 때는 왼발을 좀 홈플레이트 쪽에 다가가면서 툭 밀고 할 줄 아는 정교함이 묻어나는, 그 속에서도 파워가 있는 타자가 김범석입니다.
근데 김범석이 왜 또 홈런 비율이 늘어나느냐? 당기고 밀 줄만 아는 타자가 아니라 고2 때는 내야 타구 비율이 높았어요. 46%. 내야 땅볼이 높으면 이렇게 김범석처럼 좀 체격이 있는 우타자는 병살 타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안타 확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3에는 이걸 좀 개선해서 내야 타구 비율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외야 타구 비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야로 공을 또 보내니까 홈런도 나오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홈런이 9개 폭발했고요. 이 정도로 타격은 극찬을 했는데 과연 수비력은 어떠냐? 약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막 뛰어나지 않거든요. 송구의 정확도가 일단 아쉽습니다. 2루에 도루할 때 송구의 정확도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리고 프레이밍 아쉽습니다. 우리 또 유강남의 사기꾼 같은 프레이밍에 적응되어 있는 LG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유강남하고는 차이가 큰, 앞으로 이 프레이밍이 개선될 수 있을까 싶은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근데 이제 블로킹은 어떠냐? 블로킹은 근데 글러브를 갖다 대는 위치가 조금 몸빵을 한다 그러죠? 몸빵을 많이 하고 글러브가 조금 밑으로 가야 되는지 위로 가야 되는지 가끔 헷갈리도 있고 이러한 수비적인 약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면 포수 못해요? 못할 정도예요? 아닙니다. 반박을 해드릴게요. 송구 동작이 간결합니다. 그리고 뭐 유강남보다 어깨가 약한 건 아니에요. 어깨가 막 간결은 아니지만 근데 송구 동작이 고교 선수치고 간결합니다. 이거는 우리 팀 투수들이 퀵모션이 좀 괜찮아지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선이고, 그리고 이제 프레이밍은 솔직히 좀 멀어 보입니다. 개선이 될 수 있을까? 프레이밍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데 괜찮습니다. 이 선수의 시대에는 프레이밍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포수의 최고의 덕목 중 하나가, 아니 최고의 덕목이 프레이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로봇 심판 시대가 왔을 때는 프레이밍은 하등 쓸모가 없어요. 로봇은 포수가 프레이밍하는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죠. 로봇 심판 시대에는 프레이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괜찮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블로킹은, 근데 블로킹은 이 글러브가 따라가는 부분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연습량을 통해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선수 은근히 178cm 95kg인데 날렵해요. 이게 가장 놀라워. 좀 통통한데 최준석이 느껴지는데, 리를 최준석이 느껴지는데 좀 날렵해요. 김동주 느낌도 살짝 나고. 청소년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에서는 3루 도루를 2번 연속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날렵하다. 그래서 몸은 따라갈 줄 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오지환이 신인 시절에 수비 엄청 못했잖아요. 몸은 따라가는데 글러브를 잘 못 대는 거예요. 영빈이도 그렇고. 근데 지금 오지환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말 안 하셔도 다들 알잖아요. 블로킹이 지금은 약점이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글러브의 포구 위치만 좀 가다듬는다면 약점이 강점으로 변할 수 있는 캐쳐다, 포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드리자면 총평 두둥, 최고의 타격투를 가진 포수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포수가 타격을 잘하면요, 80년대 이만수, 90년대 저희 김동수, 그리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박경환, 홍성은 뭐 지명타자로 나중에 갔지, 양의지, 이런 선수를 가진, 홍성은은 빼죠. 예. 이런 선수를 가진 팀은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왜? 포수가 타격의 취약 포지션인데 그 포수가 잘하면 그 팀의 타격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선수를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엄청난 툴을 가진 선수를. 지금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에서도 포수인데도 우리 국가대표로서, 청소년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조선의 4번 타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양의지가 보이는 그런 툴을 가진 선수를 데려왔고요. 무엇보다 또 좋은 것은 제가 김재성 선수를 설명을 할 때 김재성이 좋은 포수지만 유강남과 4살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교체의 자원으로는 조금 아쉽다. 세대 교체 자원이 아니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는 차이기 때문에 유강남이 늙으면 재성이도 늙는 거였어요. 김재성 선수도. 근데 이 김범석과 유강남은 12살 차이입니다. 이제 유강남의 바톤에 자연스럽게 이제 김범석이 이어받으면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와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세대 교체 자원으로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선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덩치치고 발도 빨라요. 유강남은 얼마나 느립니까? 그냥 기어가는 건지 죄송해요. 굉장히 느린데 이 김범석 선수는 통통한 거 치고 빨라요. 이렇습니다. 이제 박명근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선수는 이제 2004년 3월 27일생입니다. 생일이 빨라요. 네, 이번에도 170 클럽입니다. 저랑 이제 거의 똑같아요. 이러면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피처인데 174cm, 75kg. 저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여기서부터 벌써 사랑스러운 투수. 이제 사이드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조금 나중에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잘 던져요. 그런데도 3라운드까지 밀린 이유 사이즈가 작았다. 요새 사이즈가 좀 큰 선수 190cm대 선수를 선호하죠. 그런데 이 선수가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밀렸어요. 실력이 밀린 게 아니라. 근데 사이드암 투수기 때문에 옆으로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키가 작은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운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박명근의 고교 성적을 2학년 때서부터 본다면 엄청납니다. 2학년 때서부터 또 3학년 때 올라갈 때까지 또 구속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는 게 맞는데 2학년 때는 0점대 평균 자책점, 3학년 때도 1점대 평균 자책점, 2학년, 3학년 다 합쳐서 90이닝 정도를 던졌는데 홈런은 1개밖에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 고교 성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프로에서 통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구질을 봐야겠죠. 어떤 구질이 있느냐, 어떤 게 가장 최고의 장점이 있느냐. 네, 보시면 최고의 무기는 역시 뱀직구 패스트볼입니다. 고2 때까지 한 140 초반, 중반, 초반에서 130 후반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패스트볼 구속이 많이 느리면서 150km를 육박하는 공을 던집니다. 최고 구속 150km를 찍은 적도 있고 비공인 기록은 153km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횡적 무브먼트가 좋아요. 임창용의 뱀직구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도 빠르고 무빙도 좋다. 테이크백 동작이 간결하면서 앞에서 딱 때려주니까 굉장히 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변화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슬라이더는 완성도가 높아요. 체인지업은 완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고교 시절에 슬라이더를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패스트볼을 좀 하이볼로 던지면 조금 모르겠지만 조금 그러면 슬라이더에게 피치 터널도 괜찮겠지만 전체적으로 슬라이더보다는 체인지업이 패스트볼과 피치 터널을 좋게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체인지업이 낮다는 거는 변화를 가져갈 때가 적고 제구도 가끔가다 잘 안 돼요. 근데 가끔가다 잘 들어갈 때 보면 낙폭도 크고 빠져나가는 면도 크고 패스트볼과 피치 터널을 아주 잘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슬라이더는 오히려 조금 공이 출발 지점부터 훅 뜬다 이런 느낌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피치터널이라는 게 패스트볼이랑 거의 동일하게 오다가 마지막에 변화해서 패스트볼인지 변화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이 오히려 피치터널은 좋다. 많이들 이 선수 슬라이더가 주구종인데 슬라이더가 완성도가 높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슬라이더가 완성도가 더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프로 레벨에서 통할 슬라이더냐?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이 피치 터널을 이루면서 좋다. 체인지업을 좀 가다듬으면 오히려 좌타자한테도 강한 사이드암 투수가 될 수가 있다. 슬라이더보다 오히려 저는 체인지업이 지금 가다듬으면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지금 구종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보시자면 패스트볼의 위력과 제구는 좋아요. 네, 슬라이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무대에는 통했지만 프로 레벨에서 과연 통하겠느냐? 슬라이더는 조금 제구가 안 될 때도 가끔 있고 프로 레벨에서는 피치 터널도 지금 패스트볼과 완전히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구종이 막 훌륭한 구종으로 다가설 것 같지는 않다. 이렇다 보니까 패스트볼과 피치 터널을 이루는 체인지업을 좀 가다듬는 게 어떠냐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선수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슬라이더가 완성도는 높지만 패스트볼과 피치 터널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패스트볼처럼 가다가 슬라이더보단 각이 크지는 않지만 딸깍 떨어지는 커터를 새로 장착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내 지금 문제점이 뭔 줄 알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BQ가 좋은 거예요. 피치 디자인을 자기가 설정할 줄 알고 베이스볼 IQ가 좋은 거죠. 이런 선수 성공합니다.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발전을 잘하고 있고 패스트볼이 워낙에 좋고 제구가 되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이제 김범석과 박명근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기대가 좀 되시나요? LG의 황금기를 이끌 두 선수. 이 선수가 제2의 김동숙, 제2의 정우영이 돼서 우리 팀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펴봐.